전에 이제 책이 나옵니다. 족장의 길이라고 그래서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화석이 있는 장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하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족장의 길에 속해 있어요. 나중에 이번 순례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면 좋아요. 아주 색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랗게 된 데가 여러분들이 가시는 지역이에요. 출애굽의 길. 그래서 출애굽은 이집트하고 요르단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길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바울의 길은 제가 A, B, C로 나눠놨는데 어쨌든 튀르키예만 보는 팀들도 있고 그리스하고 같이 보는 팀들이, 작년에 은샘교회가 저 바울의 길 B 코스로 다녀오셨던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의 길이라고 그래서 요번에 새로 만들어졌고 인기가 아주 많은 겁니다. 왜 인기가 많나 했더니 크루즈예요. 그래서 절반은 크루즈로 그리스의 그 산토리니부터 해서 밤모서 아주 섬 투어를 하는데 크루즈로 해요. 그리고 이제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는 순례인데 벌써 뭐 꽉꽉 찼습니다. 내년에 이제 CGN TV, CTS에서 오는데 그 제가 또 맡아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벌써 꽉 찼대요. 그만큼 이 크루즈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가시는데, 사실 저는 크루즈보다도 밤모섬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밤모섬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번에 이 출애굽의 길 한번 하신 다음에 또 준비하셔서 또 요한의 길 한번 오시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려요. 내일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이 저겁니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지로 떠나는 순례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많은 의미 있는 순례 현장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내가 힘 닿는 대로 한번 저 장소를 탐방하면서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한번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샘교회 분들 2번이나 다녀오셨는데 어때요? 네,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 그냥 좋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순례를 다녀온 사람답게, 내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신앙생활들 잘 하시죠? 더 열심히 삶에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고 가는 거지, 나 이래봬도 이집트 다녀온 여자야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걸로 자랑하려고 순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녀오시는 목적, 아니 하나님이 내년 1월에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녀올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네, 저희는 이제 책을 이렇게 낸다고 그랬고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책이 여러분들이 교재로 삼고 갈 책인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떠나요. 그러면 이제 3개월, 4개월 뒤에 한국 오는데 제가 다음 주에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요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목사님들하고 같이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건 선물입니다. 네, 제 선물이에요. 잘 읽으시고,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직접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저랑 같이 목회하고 있는 우리 강신동 목사님 네 분이 같이 가실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들이 순례를 오시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은 다 못 읽어도 좋으니까 성경은 꼭 읽어 오시자고요. 목사님 성경 안 읽으면은 그냥 빼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순례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 5권의 성경 말씀을 지금부터 읽으시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현장에 오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들,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제가 막 설명하는데 여기가 거기라고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 헤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순례에 동행하는 안내자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쭉 설명해 드릴 거고, 저기 이렇게 안경 쓰시고 머리 허연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저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의 길, 광야로 한번 떠나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가 있는 곳 지금 지도 보이시죠? 자, 우리나라가 있는 쪽에서 좀 화면이 좀 잘못됐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 지도는 찾으셨죠? 거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성경의 땅이라고 이동해 가실 거예요. 저렇게 날아가는데 11시간, 12시간 걸려요.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맨날 짧은 거리만 이동하시다가 장거리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의 땅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 지역은 좀 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저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저쪽으로 이제 이동하는데 저렇게 이제 구글 지도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곳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는 지금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간다. 여러분 일기 쓰셔야 돼요. 내가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밟는다. 아프리카의 제일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자, 이집트를 보면 다 갈 수는 없고요. 워낙 땅이 넓어서. 근데 그 중에 보면 삼각주라고 얘기하는 저 이제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죠. 고센 지역부터 해서 아브라함이 갔던 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을 여러분들 이번에 보실 텐데 저 이집트입니다. 아프리카. 자, 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오면 시나이 반도라고 불리는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찾으셨어요? 그 아래 보면 V자로 이렇게 바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반도가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요.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막 투어예요. 사막 투어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죠. 정말 비옥한 땅은요 이집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막을 달린다. 각오하셔야 돼요. 사막은 덥죠. 1월 달에 오셔도 더워요. 아마 낮 시간에는 반팔 입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있어서 바람이 좀 불어요. 해가 떨어지는 사막은 추워요. 자, 어쨌든 저 사막을 통과하면 바로 저 오른쪽 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요즘 전쟁 때문에 못 들어가죠. 오른쪽에 요르단.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찾으셨어요? 보여요. 그래서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거기를 성경에는 요단 동편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오늘날 요르단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두 나라를 볼까요? 왜 이 두 나라가 출애굽하고 연관돼 있나?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 1세대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체험하면서 이집트 저 비옥한 땅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가 있는가 반면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후로 다 시나이 반도 있는 곳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는. 그리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 오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요단 동편길로 진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와 저 사막 그리고 요르단을 보셔야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다. 아주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일정표의 마지막 일정이 그 모압 평지에 쓰는 요단강이 이제 마지막 장소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집트와 요르단이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장소 두 나라입니다. 자, 요런 지도는요. 이집트 땅 보세요. 이집트 위쪽으로는 되게 비옥해요. 고대부터 잘 살았다고요. 땅이 좋아야지.
땅이 좋으면 농사가 잘 되고,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고, 정착해서 농경 생활하고, 새끼 낳고 쌀 농사 지어서 많이 벌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지역으로 아주 소문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요셉 가문들도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님이 불러낸 땅은요, 저렇게 척박해. 오른쪽에 보시면 시나이 반도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건조하다라는 표현, 드라이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메말라 있는 땅이라고요. 제가 이 기계를 잘 못 다뤄서 목사님이 답답해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비옥한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그리고 오른쪽에 척박한 땅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었다. 여러분들을 21세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내시는 이야기를 이번에 한번 쭉 들여다보자고요. 자, 저 지도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도상에 보시면 고대 문명이 발생했던 장소들이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 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고대부터 아주 잘 사는 땅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간에 살짝 껴있는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오른쪽에 갈대아 우루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 왼쪽에 이집트가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 중간에 살짝 끼어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이 되겠죠.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겠죠. 자, 이런 지역으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 지도 보시면 출애굽에 대한 지도인데 빨갛게 제가 점을 찍어놨어요. 조금 이제 화면이 안 맞아서 뒤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는 지역들이 빨갛게 점 찍어놓은 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집트를 둘러보고 저 화살표를 따라서 보라색 화살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한 경로였는데 비슷하게 저 출애굽한 경로를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동선이 굉장히 길어요. 네. 꽤 깁니다. 그러니까 긴다는 건 뭐죠? 버스를 타고 장시간 이동하는 시간이 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베개. 여러분들 주무실 거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목베개 하고 주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켜야 되니까 목베개는 필요해요. 비행기도 12시간 이상 타시니까 목베개는 꼭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목 고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슬리퍼도 가져와요. 샌들. 그게 버스 안에 있을 때는 좀 신발 좀 벗고 이게 편하게 좀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나중에 준비물 다시 리스트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방문하는 나라 두 국가인데 이집트하고 요르단은 안타깝게도 복음도 전해졌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다 이슬람화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또 아랍 연맹국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이슬람의 상징 모스크도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정교회도 많이 봅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의 그 예배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종교가 단체가 바로 정교회,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동방교회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기독교의 분포는 작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사회에 와서 좀 멸시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나라 같이 볼게요. 자, 저런 나라들이니까 뭐가 금지되어 있을까요? 선교가 금지되어 있다. 네, 법적으로. 저기는 꾸란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경전이 법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터키하고 달라요. 터키는 그거 없앴어요. 없어졌는데 이 두 나라는 지금도 꾸란, 이슬람의 경전이 법이에요. 그 법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장소에서 선교를 하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거나 뭐 예수님 이러면은 다 그거 걷어가요. 뺏어가요. 못하게 해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어쨌든 그런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가시니까 아니 왜 우리가 여행 왔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분은 경찰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법인 나라라고요. 거기를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그 나라 법은 존중해 줘야 돼요. 미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잘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5번 기도 소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하루에 5번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이제 울릴 겁니다. 이런 나라예요. 자, 우리가 이집트부터 보겠습니다. 일정표로 들어갈 거예요. 자, 첫날이 좀 빡빡하실 거예요. 뭐든지 첫날이 좀 힘들어요. 보시면 인천에서 두바이로 갑니다. 웬 두바이? 그런데 우리 비행기가 지금 중동으로 가는 비행기가 다 멈춰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여러분 중동 항공기가 굉장히 세련되고 좋습니다. 항공사 중에 제일 부자 항공사들이 다 아랍에 있는 항공사,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항공사들입니다. 비행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이 이동하는데 보시면 첫째 날 13일 날 저녁 7시까지 제가 저기 시커멓게 친 게 있죠. 빨갛게 크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몇 터미널이에요? 1터미널. 2터미널 가서 또 왜 없냐고 이러시면 곤란하고 1터미널로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 왔는데 여권이 없네. 이런 분들이 꼭 발생을 한다는 게 참 지금도 왜 그럴까요? 왔는데 여권이 없어요. 근데 또 더 힘든 건 나 여권 목사님 여권 본인 게 아니야 또. 이게 있는 경험이에요. 본인 걸 안 가져오시고 남편 걸 가지고 오신 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로. 더 황당한 사건은 본인이 내 여권 맞아. 근데 이거 갱신 전에 여권. 이번에 새로 간다고 기간이 지나서 새로 만드셨대요. 새로 만든 걸 가져오셔야 되잖아. 옛날 걸 가져오시는 거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지만 여러분들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교회별로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권 가져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원래 이게 티켓 끊을 때 그건지 최신 건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되돌려 버렸어요. 천안에서 오신 천안 침례교회 권사님인데 왔는데 옛날 걸 가져오셨어. 그래서 다시 교회 전도 부목사님이 무슨 죄야? 거기서 집에 가서 가지고 다시 1시간 반을 달려서 공항까지 오셨어. 할렐루야 하면서 다 이제 갈 수 있어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전 거. 이게 여권을 몇 개를 갖고 계시는 거야. 예전 건 다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그분 못 갔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그 기념으로 놓지 마시고 어쨌든 최근에 만들어 온 여권 그거를 잘 소지하셔서 오셔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밤에 만날 거예요. 밤에 만나서 갑니다. 두바이를 경유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두바이 경유하면 이제 새벽 3시 40분에
두바이 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환승 지역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이동해서 그 다음 비행기를 기다릴 거예요. 근데 첫날은 저 4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또 와, 두바이 공항 면세점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이렇게 구경 삼아 보시다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면 카이로로 날아갑니다. 이집트 카이로로 가요. 자, 이집트 카이로에 10시 25분에 도착하는데, 자,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중동 사람들은 느리다. 느려도 너무 느리다. 이거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넓게 가지셔. 한국 분들은 또 이게 급해. 답답한 거라. 근데 우리가 한국을 벗어나면 불편해. 어디 가도 불편해. 미국도 불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만 벗어나면 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고 불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는 다니셔야 돼요. 자, 어쨌든 도착해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짐 찾고 나오는 데까지 하루 종일이라. 속 타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요, 내가 마음 이렇게 내 짐을 못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경찰들이 다 나왔나 확인을 받고, 확인 다 왔습니다. 확인되면 다시 도장 받으러 가야 되고, 되게 절차가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절차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간소화되지 않았다, 시스템이.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찰들이. 자,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네, 2번 다시는 가고 싶죠. 뭐 그럴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이로 도착을 해서 점심 시간에 아마 버스를 탈 거예요. 버스는 그래도 좋아요.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으니까 그 버스를 이용해서 점심 식사부터 하고 카이로 일정을 진행할 겁니다. 수도예요, 수도 카이로. 네,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가면 좀 수도 중심부만 좀 깔끔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주여 어찌 사노, 저러고 어떻게 살까, 이런 답답함이 막 나오는 거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GDP가 4,000불, 5,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한 5,000불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3만 불이 넘게 사는 나라고 5,000불 정도 된다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저 나라가 그래도 한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엄청나게 부유했고 구약 성경 시대 때는 뭐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자, 어쨌든 카이로를 봅니다. 첫날은 저런 거 볼 겁니다. 저는 운전하려면 못해요. 정신이 없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뭐 가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근데 가면 저렇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는 지역을 첫날 보실 거예요. 첫날 봐야 될 이유는 파라오 신앙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고대 출애굽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저길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자 식구들 거의 갔다가 다시 올라왔고, 야곱의 일행들이 또 내려갔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했던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갔을 때도 저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참 문명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먼저 보면서 그들의 신앙, 그렇죠? 그거를 한번 들여다봐야지 우리가 왜 출애굽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장소 봅니다. 근데 저기가 문제는 뭐냐면 관광객이 엄청 몰려요. 이집트가 가난해도요 문명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럼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지갑이죠, 지갑. 그들은 선수라. 대표 선수들이니까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앞으로 매셔야 돼요. 가방을 앞으로. 어쨌든 백 이런 거는 웬만하면 차에 두시는데 지갑, 그렇죠? 여권이 있는 거는 딱 앞으로 메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한번 사진 찍어봤어요. 저게 12월 복장이에요. 저 티 하나 입어요. 그래도 더워요, 낮에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쭉 다니실 텐데 모자, 사실 모자 쓰셔야 됩니다. 얼굴 다 타요. 저 나라는 습하진 않아요. 1월이라고 그래도 낮에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긴팔 딱 좋아요. 긴팔 하나 입고 다니고 겉에 잠바, 자켓 하나 입으셔야 돼요. 자켓은 더우면 버스에 두고 더우면 이제 하나 입고 다니는 거. 자, 보면 모자가 필수라는 거. 선글라스 꼭 챙기셔야 돼요. 햇볕 따가워요.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조그마한 백을 제가 메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돈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자, 첫날 여러분들이 가는 곳 중에 이집트에도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이집트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이집트 인구가 1억이 넘는데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10%에서 15%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1,0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요. 우리보다 많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저기 이집트 카이로 수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쓰레기 마을에 살아요. 저 가면 눈물 납니다. 저기 여러분들 모시고 갈 거예요. 저 쓰레기 마을에 있는 예배당인데 동굴에 이렇게 자연석인 암석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저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쓰레기 마을 TV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거를 분리하고 하는 삶을, 하층민의 삶을 살지만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기를 저랑 같이 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무시는 호텔이에요. 그 호텔은 괜찮습니다. 네, 호텔은 괜찮으니까 주변 건물들은 다 쓰러져 가지만 호텔은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저희 1월 달인데 수영 추울 거예요. 밤에는 차가워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 어쨌든 첫날 저기서 이틀 주무실 거예요. 이틀 주무시기 때문에 저기서 수영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렇게 잘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우리는 카이로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식사를 하시고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면 저기 지도 보시면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휙 하고 가요. 저게 그래도 한 3-4시간 달려야 돼요.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갈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처음 예수님 태어나기 한 300년 전에 구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된 곳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알렉산드리아로 여러분들이 가는데 왜 가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가 순교하냐면 마카스. 예. 그 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동행했다가 되돌아갔단 말이죠. 그 마가가 다시 한번 성장하면서 저기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마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오래된 전승은 이집트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마가다라고 얘기 안 해요. 누구냐면 그 이디오피아 네시, 예,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집트의 네시, 그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되돌아가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이뤘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마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회가 있어서 또 순교한 자리까지 보러 가실 거예요. 이동하는데 저기는 지금 무슨 지도냐면 예수님이요, 헤롯 대왕 때 태어난 지 이제 1살, 2살 되는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피난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피난 나오신 예수님이 저런 경로를 따라서 이집트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 피난이라는 곳이 너무 많아. 근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는 못 가고 한두 군데 정도 방문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피난 오셔서 계셨어.
보통 학자들은 4년에서 5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보거든요. 자, 저런 지역들을 볼 거예요. 예, 가는 길에 기념하는 또 수도원이 있어요. 동방교회지만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기독교 핍박 시기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수도원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가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저 실내는 저희가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바깥에서. 근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한글도 있어요. 의리의리합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글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의미를 하는데 저기가 아주 좋아요. 현대화되어 있는 도시라 가볼만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쪽을 방문하면서 한번 같이 바깥에서 쭉 볼 거예요. 자, 마가가 순교했다고 하는 해안가 쪽이에요. 근데 저 해안가 바로 앞에 우리 식사하는 데가 있어요. 점심 식사. 저희가 식사하면서 그 밑에 빨리 먹고 내려가면 저렇게 해안가에 사도 마가,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가 저 근처 어딘가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런 장소에 쓸 겁니다. 그리고 마가 기념교회가 있어요. 마가 기념교회도 우리가 둘러보는데 저기 보면 마가 옆에 사자가 한 마리 딱 버티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시대 때 이 마가를 상징하는 마가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사자복음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자 머리가 딱 저 옆에 돼 있는데 마가 기념교회를 여러분들이 둘러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카이로 되돌아와요. 아침 일찍 알렉산드리아 갔다가 보고 다시 리턴해서 첫째 날 숙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카이로에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순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기억하시죠? 네. 자, 일찍 일어날 거예요. 자, 일찍 일어나서 고센 땅으로 갑니다. 고센 지역. 드디어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고센 지역, 람셋, 이런 그 당시 국고성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 고센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데 저 고센 지역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화장실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호텔 화장실 이용하자 그러면 꼭 이용하셔야 돼요. 너무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집도 없어요. 주변에. 저렇게 가난한 나라는 처음 봤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고센 지역은 더더군다나 그냥 아주 비옥한 땅, 농사만 짓는 땅으로 변해 있는데 야, 어떻게 사람 하나 들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실은 꼭 가셔야 돼요. 호텔 화장실 이용하시고 달리면 한 3-4시간 정도 가면 고센 지역에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라암셋, 비돔, 국고성들이 있는 곳에 저렇게 비옥한 장소들을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아직 5일차까지 안 갔는데 그 고센 지역을 둘러보는데 이 지도에서는 왼쪽이에요. 왼쪽에 저 왼쪽 제일 끝자락에 보면 이스말리아라고 눈 좋으신 분 계세요? 네, 저기 이스말리아라고 있어요. 이스말리아 여기 있는데 그 주변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다른 표현으로 갈대 바다라고 하는 지역을 건넜다라고 하는데 그 부근에서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센 지역 둘러보고 갈대바다, 홍해라고 번역되어 있는 갈대바다 부근에서 하루 주무실 거예요. 그 동네를 이스말리아라고 그래요. 저 지역인데 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기가 호텔이 썩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안 좋느냐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야 정말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가면요 빨리 애굽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싶다. 네, 그런 거라요. 한국 분들이 워낙 이 주무시는 컨디션이 편해서 그래요. 우리 예전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호텔이에요. 호텔이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자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데 여러분들 시나이 반도 시내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옆에 홍해 바다가 쭉 펼쳐져 있죠. V 라인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저희가 왼쪽에 보시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갈 거예요. 저렇게 빨갛게 점 찍어 놓은 데를 보실 거예요. 저게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순례 여정 가운데 가장 긴 동선을 달리는 날이에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이스마일리아를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아시아예요. 드디어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수에즈 운하가 있고 수에즈 운하를 따라서 해안가를 따라 쭉 이동하면 신광야 쪽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마라의 쓴물, 엘람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오셔야 그 장소가 좀 의미가 있겠죠. 저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쫙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산에 딱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런 장소가 있단 말이죠. 아주 멋있어요. 저 장소를 우리도 지나갈 거예요. 지나서 또 오른쪽으로 가면 시내산이 있는 거죠. 자, 시내산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여러 개 얘기합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저 장소를 시내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자, 그래서 저 시내산을 가면 한 3시쯤 도착해요. 3시경에 시내산에 3시에 도착하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2시에 올라가 새벽 2시에. 그래서 일출을 보고 내려왔는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안타깝게도 모 교회가 성지순례 가서 저기서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버스에 폭탄이 터져서 그 이후로 한국 사람들은 저기 이집트 여행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다시 재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아주 잘 정비가 돼 있고 안전하게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바뀌어 있는 시간대는 오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한 3, 4시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1시간 반, 2시간 되면 이제 해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지는 일몰을 보고 내려오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 어두워.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막의 시내산의 그 어둠을 한번 딱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버스로 동쪽으로 쭉 이동하면 기브롯 핫다라고 하는 지역, 하세가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바닷가가 있어요. 그 해안가에 누에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주무실 거예요. 전날이 제일 좀 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시나이 반도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는데 저 예전 거예요. 예전에 저렇게 해서 사고가 났었다. 저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굉장히 잘 여러분들을 컨보이 해줄 겁니다. 저게 이제 수에즈 운하 저기 통과하실 거예요. 자, 저기 수에즈 운하 가기 직전에 화장실이에요. 휴게실 겸 화장실 한 명씩 들어가는 거, 여러 명 들어가는 거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건 대한민국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신 순서대로 일렬로 쭉 서서 돈 나대요. 제가 다 이미 돈을 지급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줄 서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저렇게 해서 달립니다. 자, 저렇게 시나이 반도는요 그냥 사막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달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출발할 때 호텔에서 뭘 받냐면요 도시락을 받아요. 전날은 아니 없어요 식당이. 그러니까 점심을 먹어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한식 도시락을 받아요. 한식당에서 도시락 받아서
저거 그냥 달리고 달리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다. 그러면 딱 차 세워놓고 사막에서 먹는 거라. 야, 이거 우리가 또 언제 이런 체험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막을 달리다가 주유소 어디 한 군데에 딱 서서 아니 다 그렇게 먹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달리다가 식사 같이 하시고 근데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예, 저렇게 검문 포인트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유엔군, 이스라엘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달리는 쪽은 이집트가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곳곳마다 저렇게 해놓고 돈 받아요. 인원 체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에스코트 하겠다는 거니까 염려는 놓으십시오. 많이 지나갈 거예요. 네, 가다 보면 마라의 쓴물 저기 지나갈 거고, 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희한하지 않아요? 그 밑에만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물이 흐른다는 거라요. 저 사막에도요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는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골짜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물줄기를 따라서. 근데 아주 적은 양이겠죠. 자, 어쨌든 저기를 여러분들 통과할 거예요. 우리도. 자, 저기에 보면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 찍었죠. 제 복장이 저래요. 12월 달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긴팔 하나 입으면 낮에는 딱 하나 하면 좋아요. 더워요. 저렇게. 근데 신발을 좀 보시면 우리가 사막도 걸어야 되고 산도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슬리퍼 안 됨. 예, 트레킹화, 운동화, 탄탄한 운동화거나 걷기 편한 신발 신으셔야 돼요. 제 거 뺏어가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그 트레킹화가 필요해요. 비도 오기 때문에. 그 나라 우기 1월이면 비가 많이 와요. 눈도 오고 눈도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막도 눈이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발은 탄탄한 신발을 신고 오셔야 돼요. 너무 무거운 것도 막 우리 아들이 사줬네 하면서 오는데 무거워서 못 걷는 건 안 돼요. 가벼운 거 그런 거 준비하십시오. 예, 시내산 입구에 수도원이 있어요. 저 수도원 시간이 좀 되면 들어가 보겠는데 어쨌든 수도원 입구에서 이제 매표하고 저희는 걸어. 제가 자켓 하나 입었어요. 저게 바로 3시가 넘어간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11시부터 3, 4시까지는 더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쌀쌀해지는 거라. 이 사막 기후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켓은 꼭 준비해야 되는 거라. 어디다가? 배낭에다가. 자그마한 배낭에다가 반드시 자켓을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 준비하실 때 조그마한 배낭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 그런 거에다가 저렇게 좀 따뜻한 외투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필수입니다. 제 거 안 드릴 거예요. 저도 추워요. 제 거에 탐내지 마시고 입으셔요. 자, 저게 수도원 안에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저렇게 생겼답니다. 떨기나무가. 저도 처음 봤어요. 떨기나무 안에서 한컷 찍었어요. 저런 복장이다. 여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복장을 잘 보시면 저게 12월 중순에 가서 찍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입으면 되겠구나 하시면 돼요. 예, 저렇게 저런 복장에 한국 분들 다 모자 쓰시고 선글라스 했죠. 하여튼 저렇게 자켓은 허리에다가 더우니까 막 허리에다 둘러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쌀쌀해요. 자, 오른쪽 분 스틱을 가져왔다. 스틱. 요 스틱이 유용하게 잘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불편해. 그러면 스틱을 하나 두 개 가지고 오세요. 자기 거. 그래서 저렇게 딱 걸을 때 짚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스틱 좋아요. 불편하면 차에 두면 되고요. 스틱을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스시내산 등반하는데 뭐 영험한 산입니다. 전부 다 올라가길 바라지만 꼭 정상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그렇죠? 그 부근까지만 올라가셔도 되니까 너무 막 에너지를 다 쏟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저 자리에 모세가 올라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래도 꼭대기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올라가는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저 산이 2,000m가 훨씬 넘어요. 아니, 높은 산이에요. 그러면 버스가 중턱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럼 중턱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낙타예요. 그래서 낙타가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낙타가 올라가요. 한 해발 1,700, 1,800고지까지 낙타가 가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낙타를 다 타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안 타면 언제 타? 낙타를 타는 시간은 1시간 20분. 그냥 낙타가 가는데 1시간 20분을 타고 가는 거라.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은 또 무게를 또 집중을 잘해. 그러니까 딱 되게 낙타가 올라가는 순간 아주 안 떨어지려고 아주 바등바등하면서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타시면 돼요. 예, 체력을 아끼시라고. 그리고 내려서 나머지 3분의 1을 계단이 700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잠깐, 저 입구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앉아 있다가 제가 저렇게 허망하게 앉아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32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네 그래도 걸어갈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안내하는 사람이니까 한 분을 모시고 가야 되니까. 이거 무슨 죄냐고.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탈래면 다 타시든가. 저도 좀 타자고요. 저도 사람인데. 이분 가시다가 중간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목사님, 나 그냥 그래도 내려오는 거 타고 올라가시더라고. 그럼 나는 무사히 뛰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타는 거 한번 타보셔요. 좋아요.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거의 베두인들이 앞에서 딱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타시면 좋습니다. 자, 저렇게 낙타가 딱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저 목사님이신데 저렇게 딱 타면 돼요. 타고 이렇게 앞에 잡는 게 있어요. 딱 잡고 계시면 되고, 저렇게 베두인들이요 딱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끌라고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베두인들이 안내를 해주는 거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일렬로 쭉 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명씩 다 끌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검 안 내도 돼요. 네, 쭉 올라가는 분, 저분이라요. 나를 버리고 가신 분. 제가 하도 험하게서 찍었어요. 뒤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네, 어쨌든 목사님이셨어요. 유 목사님, 네, 낙타가 튼튼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타고 올라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 자켓들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자리가 이제 낙타를 아쉽게도 이제 내려놓고 걸어가야 되는 포인트예요. 저기에 뷰 포인트가 있어요. 저기 앉아서 나는 700개 못 가. 난 저기 앉아서 쉬고 있을 거야. 그래도 돼요. 저기가 휴게소거든요. 그럼 거기 앉아서 저렇게 해 떨어지는 거 사진도 찍고 주변도 구경하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아니면 서서히 내려가셔도 되고요. 근데 내려가는 것보단 같이 가시는 게 좋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저기서 제가 올라가 봤더니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올라가요. 정상까지.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그럼 저기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좋습니다. 저기 올라가죠. 사람들 계속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면 제가 볼 때 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전날 준비물 스틱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자켓 꼭 챙겨서 올라오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상에 올라가면 저렇게 어두워져요. 금방. 그러면 어둡겠죠. 내려올 땐 걸어 내려올 거예요. 걸어 내려오는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손전등. 핸드폰은 또 배터리 방전된다고 또, 그러니까 조그만 거 있어요. 작은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 피고 쭉 하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랬더니 또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하면서 머리 여기다가 딱 쓰는 거 이렇게 그런 것도 좋아요. 네, 머리에 딱 쓰면 아주 전부 쫙 펼쳐지면서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둡기 때문에 자 내려올 때는 아까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내려올 때는 제가 낙타를 안 타게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게 낙타가 올라갈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사람이 밑으로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어르신들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위험해요. 낙타가. 그래서 이 낙타가 이렇게 한번 타면 이렇게 흔들흔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막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괜찮아요. 내려올 때. 하산할 때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는 낙타를 안 탄다. 그래서 우리 같이 천천히 제가 같이 내려오자고 하는 이유가 저번 2년 재작년에 한 번 잊어버렸다고요. 그 밤에 늦어오셔. 약간 새길 같은 데가 하나 있거든요. 엉뚱한 데로 내려가신 거라. 그분 찾느라고 진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정말 고생했거든요.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올라갈 때 낙타 타고 가니까 마냥 신나서 몰라. 우리가 이 길로 내려왔나? 잠깐 이 길인가? 헷갈리시는 거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같이 묶고 다녀요. 같이 이동하셔야 엄한 데로 안 갑니다. 하여튼 외국분도 오셨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봤어요. 요거 자 이제 내려오면 저건 낮인데요. 내려오면 시내산에서 내려오면 우리 숙소까지는요. 저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차들이. 왜냐하면 사고 난 이후로 테러가 난 이후로 시내산에서는 이동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못 지나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새벽에 이렇게 경찰들이 움직여줬는데 저희가 7시까지인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저 경찰이 7시에 딱 우리를 앞에서 뒤에서 호위해주면서 호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시간에 맞춰서 막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 확보가 되니까 그래요. 저 이집트 경찰이에요. 자, 우리가 하루 머무는 호텔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건 몰라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바로 비치가 있어요. 앞에 펼쳐져 있는 게 홍해바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참 저런 데를 잠깐 이렇게 쓰고 나온다는 게 아쉽지만 뭐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비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정표 보면 그 옵션이라는 택상 하나가 낙타예요. 하나가 찝차예요. 사막을 달리는 찝차.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 만들면서 이거는 하시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빨갛게 돼 있는 기브롯 핫다 하세롯 이런 지역을 사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찝차를 타고 달릴 거예요. 한 3시간 반 정도를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3-4군데 정도를 내려서 찝차 보내놓고 저희끼리 걷기도 하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직접 걸을 거예요. 근데 힘들진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천천히 근데 모래가 있는 그런 사함지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걸었으니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출애굽 여정에는 꼭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 오세요. 해 오셔서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호텔이에요. 아침에 나오셔서 수영하셔도 돼요. 러시아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12월, 1월에도 다 물에 들어가 수영하고 있어요. 12월, 1월도 물에 들어갑니다. 저렇게 이제 집차를 타요. 아침 일찍 아침 먹고 나오면 집차를 타고 저 집차에 8명씩 타게 돼 있어요. 8명씩 8명 타고 이제 집차 투어하러 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저렇게 저런 거는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겨울에는 다 말라 있어요. 비가 와 있으면 물이 좀 있는 곳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곳이니까 우리도 달리고 걷는다는 거예요. 자, 저렇게 중간중간에 쉬어서 사진도 찍고 하는 포인트가 있답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그래서 잠바를 꼭 챙겨 입고 다니지만 더우면 벗으면 돼요.
예, 저렇게 걸어요. 다들 다 해내세요. 저거 오른쪽에는 외국 사람, 외국 분들, 이쪽에 한국 분들 다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저런 복장, 옷, 예, 저런 걸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시라고요. 예, 이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사막에 있는 로뎀나무.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가 또 로뎀나무에 머리 박고서 말이야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로뎀나무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어요. 저 모래를 걷는 거예요. 저렇게 투어를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걸어 내려가는데 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다. 예, 좋대요. 그렇죠? 저 복장 보세요. 복장. 모래가 바람이 불면 그래서 저렇게 책이 있는 넓은 모자가 좋아요. 저렇게 자켓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점심은 네, 상황을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베두인 마을에서 베두인 천막에서 우리가 베두인 식사를 할 거예요. 같이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집차 투어를 마치고 우리 호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여기 이제 항구예요. 항구. 이집트에서 배를 탈 거예요. 저 페리를 타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동합니다. 자, 예전에는 육로로 갔어요. 육로로 갔는데 이스라엘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못 들어가니까 배 타고 넘어갈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도 체험해 보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에서 요르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 배는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자,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에 들어섭니다. 요르단에 들어가면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 도시죠. 그리고 차를 타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와디럼 지역을 통과할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저기서 집차 타셨어요, 그렇죠? 저기가 영화 촬영 지역이에요. 마션 뭐 이런 거 영화 촬영 트랜스포머 2 촬영지예요. 자, 저런 사방을 또 우리가 차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곳이 페트라예요. 요르단의 페트라. 자, 저기서 이제 하루 먼저 주무실 거예요. 어두울 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날 7일차에 요르단이 일정 이제 시작할 거예요. 요르단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치고 올라갈 거예요. 쭉 이제 가는 그 다음 암만까지 가면서 여러분들 일정을 소화하실 텐데 밑에 빨갛게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를 올라가면서 에돔 땅, 모압 땅, 아모리 족속 다 점령 이기고 위로 올라가면서 모압까지 점령하고 암몬 땅까지 올라가는 그 동선을 따라서 쭉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경로니까 그렇게 봅니다. 자, 저기가 페트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주 독특한 땅입니다. 뭐 TV에 많이 나오죠. 저기 가볼 만한 곳이에요. 요즘은 낙타를 말이 없어요. 말똥이 너무 심해서 그쪽 국립공원에서 싹 치워버렸어요. 그 대신 카트, 골프장에서 이용하는 카트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이제 나는 힘들어. 그러면 카트 타시면 돼요. 돈 내고 타시면 돼요. 그건 개인적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저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아주 독특한 지역이죠. 저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 2월에는 우기라 비가 오면 저기가 협곡이거든요. 사람 한 사람 겨우 지나가니까 경사가 깊어서 물이 모이면 순식간에 불어나는 곳이에요. 위험해서 가끔 통제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기까지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그렇습니다. 자, 페트라, 알카질의 신전이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저런 곳에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서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 극장까지 저기 무덤군이에요. 거기까지 갈 거예요. 저랑 같이 입구에서부터 1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 저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 페트라 보시고 아르논 골짜기를 보는데 아르논 골짜기가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건너 들어와요. 아르논 골짜기를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다. 너무 멋있어요. 거기 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와 하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렇게 경계가 되는 지역에
아르논강 골짜기를 보시고 이동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사진 좀 잘 찍어요. 예. 한 잔 마시고 저기 같이 가셨던 분이 전도사님인데 딱 앉아가지고 있길래 제가 찍어봤죠. 그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모압의 디본,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들의 수도 히스본이라고 또 히스반이라고 하는데 저기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요단 동편 땅이에요. 요단 동편 디반이라고 하는 모압의 수도 거기도 지나갈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놀란 건 요르단을 봐야 되는 건 저거예요. 우리가 1월에 가면 비가 많이 내려서 풀이 막 돋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 그림은 3월, 2월 중순 3월이 되면 풀이 막 돋아나요. 정말 비옥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처음 본 거예요. 녹지를. 광야에 풀이 없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에 오니까 풀이 있어. 농사가 잘 돼. 아까 목축했잖아요. 처음 보는 광경에 마음을 뺏기는 거라.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야. 여기가 신이 준다면 여기 천국이지. 그 땅을 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가서 처음 알았어요. 네, 목사였지만 저런 거 처음이었거든요. 자, 이제 수도 암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이제 더 북쪽으로 치고 올라갈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암만에서 라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라빠성 위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서 거라사인의 땅 경계까지 치고 올라가요. 자, 그날 일정을 해드리는데 가야 뭘 보냐면 야복강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예수님 세례떡까지 모압 평지까지 다 볼 계획입니다. 예, 라빠성 전투 했던 곳 제라시라 거라사인의 땅까지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아주 큰 로마의 도시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야복강 상류 지역이에요. 그 야복강. 저기 누구 생각나세요? 야복강. 아무도 생각 안 나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로 내려갔다. 저기서 하나님이요 모압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을 싹 죽였다. 저기가 되게 비옥한 땅이에요. 모압 평지가. 그런 거 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단강. 저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국경 경계고 저 구정물 진흙탕만 살짝 넘어가면 요르단 땅이에요. 국경이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고 보고 있는 지역 주변까지 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거죠. 자, 사해는 솔직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되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렇게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고 그냥 뜨는 거죠. 목사님도 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떠요. 저렇게 옷 입고 들어가면 돼요. 한국 분들은 다 옷 입고 들어가니까 저렇게 해서 머드 칠하고 하면 됩니다. 피부가 이제 9일차 다시 요르단을 빠져나와서 두바이로 오는데 오전에는 투어를 할 거예요. 오전에는 마다바 느보산 아주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마다바라고 하는 지역 저렇게 성서 지도가 발견된 거 세계 최초의 성서 지도라고 그래요.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 장소 느보산. 그래서 모세 저기서 이제 못 건너가잖아요. 저기 머물러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저 복장이에요. 우산도 필요합니다. 비가 막 쏟아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우산 있죠. 작은 우산을 가져오세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그 다음에 혹은 우비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소지해 오셔야 됩니다. 저 정도 복장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돼요. 자,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 예, 저기서 우리 마지막 사진 하나 찍을 거예요. 예, 저기가 모압 평지가 될 것이고 저기 어딘가 나무가 많은 곳에 모세가 묻힌 곳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기억나시죠? 네, 목사님이 앞에 서셨고 저기가 이제 유대 광야잖아요. 유대 광야를 바라보면서 반대편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저 유대 광야 쪽으로 이제 진군해가 또 여리고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번 일정은 우리가 요단강까지만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뭐 짐 꾸리는 건 나중에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는데, 예,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순례 여정입니다. 일정이고 여러분들이 오실 지역인데 준비물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얘기한들 다 잊어버려요. 자, 우리가 1월 13일 출발이니까 12월 중순이나 돼서 이때 되면 이제 막 뭘 싸야 되나 이제 트렁크 열어놓고 막 옷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 중요한 건 우기라는 것이에요. 우기. 그러니까 이른 비가 이미 내렸고 늦은 비가 오기 직전의 시기랑 비가 좀 오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비 오는 걸 대비해서 우산과 우비 요거 챙긴다. 아침 저녁 기온이 쌀쌀하다. 따뜻한 잠바, 그렇다고 패딩 입어. 이렇게 두꺼운 거 집에 보낼 거예요. 그런 분들 힘들어. 그럼 얇은 패딩은 돼. 얇은 거, 그 얇은 패딩 있잖아요. 그런 건 돼요. 그런 거. 터키 오셨던 분들은 터키 복장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음식은 터키만 못해요. 근데 모처럼 또 해외 오시니까 이집트하고 요르단 음식에 한번 적응해 보시자고요. 밥이 있는데 밥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좀 반찬 같은 거, 컵라면 같은 거 가져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빨리 던져보세요. 네. 네,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휴게소, 편의점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 들어가서 화장실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진짜로. 네,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면 쉬어요. 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화장실 출발하고 그 다음 화장실까지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잊어요. 그러면 돼요. 아니요, 아니요. 화장실은 저희가 어쨌든 모셔다 드리는데 화장지를 준비하셔야죠. 휴지. 그러니까 거기는 휴지가 별로 없어요. 물티슈 생각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물티슈하고 휴지는 여성분들은 기본으로 갖고 화장실 가셔야 돼요. 호텔은 괜찮지만 그 다음에 많이 걷느냐? 좀 걸어요. 근데 힘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제가 제한 안 해요. 시내산이니까 시내산은 낙타 타고 올라가시면 크게 문제 없고 그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이제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체력이 힘드니까 그거는 본인의 체력을 보시고, 요르단 페트라를 걸어가는데 약간 내리막길이라 걸어 들어가는데 1시간 10분 15분 돼요. 나오는데 1시간. 그게 가장 많은 걸음수예요. 근데 카트도 있어요. 그 카트 타면 그렇게 쭉 타고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성지순례 아시잖아요. 평균 연령이 60대, 70대라는 거.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오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동 수단이 다 있기 때문에 걷는 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터키보다 좀 많아요. 예. 예. 근데 힘들지는 않다. 예. 그리고 기후가 일단 좋아요. 너무 뜨거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주 우리나라 뭐 늦가을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여행하기 딱 좋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기후.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